안녕하세요. 뉴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노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기 또 이렇게 뉴저지까지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좀 간단하게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노승환입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뉴저지 찬양교회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토론토 미랄교회 15년 섬겼었습니다. 네. 토론토 미랄교회는 정말 우리 이 미주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그걸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렇게 크고 강력하고 또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철학을 잘 반영해 놓은 그런 교회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가장 왕성한 나이에 거기를 사임하시고 또 여기를 사실 뭐 오시려고 사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담임을 조금 일찍 나간 편입니다. 네. 37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 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서는 교회도 발전이 없을 것 같고 저 자신에도 발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면서부터 정했던 것이 한 50대 초반에 그래요? 예, 그 교회가 만약에 평안하다면 50대 초반쯤엔 한번 옮겨줘야 교회도 좋고 저 자신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던 친한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흘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흘려놨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찬양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네. 저랑 이렇게 겹쳐서 알던 지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통해서 제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셨죠. 네. 이게 이제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미랄교회는 이 토론토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 또 저희들 모두가 야, 교회가 저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잘 반영되어진 다음 세대들, 또 목사님 특별히 교육하시고 이런 거에,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정도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놓고 오시는 데는 뭐 저 생각에는 그런 생각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용기도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를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말씀드린 그거 말고는 다른 계기는 그래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평안하고 상당히 안정되고 네. 평안했었고요. 네, 계속 성장했고 계속 성장, 네. 지금도 뭐 성장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에 꿈꿨던 것들 다 한 번씩 시도해보고 예. 감사하게도 또 다 잘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졌었고요. 네. 근데 그 좀 위기감은 뭐냐면은 제가 50대 초반 이때 한번 자리를 옮기지 못하면 그냥 계속 은퇴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뭐 50대 중반 후반 넘어가서 네.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위기감. 그리고 교회가 제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때 지금보다 더 낮이지 않으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해서 옮겼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은 바로는 교회 개척,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어떤 교육, 그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걸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를 함께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네.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는 처음에 전 이제 14살에 이민 와서 이민교회에서만 쭉 자랐는데요. 네. 와서 이민교회 이제 섬기면서 교사도 하고 네. 아이들을 2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재가. 없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 한국에서 가지고 온 교재를 처음에는 사용하다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안 맞고. 미국 교재를 사용했는데 미국 교재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재가 백인 중산층 정도 맞아요. 되는 교회들 맞아요. 네. 타겟한 네. 교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 2세들을 위한 교재 개발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목회 소명 부르심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직접 쓰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 계획은 아마 그냥 담임으로 내보내셔가지고 네. 그 백업하도록 하시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이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한꺼번에 백업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랄교회 가가지고 기독교 교육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코디아라는. 예, 코디아. 예. 예. 그리고서는 플러 이학준 교수님이 G2G라는 단체를 하고 계셨는데 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단체를 멀지해가지고 예. 이학준 교수님이 그 지필진들 또 공부하신 교수님들 모아가지고 예. 커리큘럼 작업을 하셨고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 재정적인 서포트하고 예. 이런 후원을 해서 청소년용 영어 주일 커리큘럼 3년치를 그래서 퍼블리시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 했고 지역별로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해서 이제 2세들을 위한 사역들은 그렇게 했고요. 교회가 이제 부흥을 계속 감사하게 했는데 네. 솔직히 조금 수평 이동이 많은 거예요. 예,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이즈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뭐 저희도 세례는 뭐 매년 많이 주고 하긴 했어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잘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어요. 이래도 되나? 이게 진정한 부흥은 아닌 것 같다. 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네. 때는. 근데 이제 교회는 부흥해서 건물도 상당히 큰 건물이었지만 파킹장이 모자라다고 파킹 덱을 세우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파킹 덱을 세우자. 그러면 뭐 3층짜리 파킹 덱 세우는데 뭐 못해도 뭐 한 4,500만 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토론토에 미랄교회 말고도 나름 사이즈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큰 교회는 우리 교계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네. 중형 교회들이 많아야지 교계가 건강하다. 네. 그래서 그 한국에 분리개척 많이 하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한 그루의 거목이 되기보다는 네. 숲을 이루는 교회가 같이 되자. 함께.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한 300~400명 이렇게 되는 중형 사이즈 교회들을 더 많이 만드는 좀 프로젝트를 하자 해서 생각해냈던 것이 이제 분리개척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분리개척을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저랑 한 10년 같이 계시던 부목사님 중에서 사인업을 받아서 본인이 발런티어를 하시면 그분하고 또 청년부 하시던 전도사님, 네. 또 아동부 하시던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을 지금 현재 받으시는 사례를 3년 동안 개런티 해드리는 걸로 해서 이야. 팀으로 이렇게 나가시도록 했죠.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예, 왜냐면은 한 분이 나가면은 결국 그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교육부,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예 이렇게 스텝이 다 팀을 갖춰서 나가면은 바로 아동부도 할 수 있고 그렇네요. 청년부도 있고 장년부도 할 수 있고 이래서 팀으로 이렇게 같이 나가시는 거로 하고 그리고 교인들한테는 사인업을 받아서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를 좋아하시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이렇게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사명감 가지고 나가주시면 좋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죠. 나가달라. 그래서 앞장서 주셔야 되고 이게 뭐 물론 기도하고 하는 프로젝트지만 어쨌든 제가 앞장선 사역이니까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분이시면 이런 사역에 앞장서서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사인업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도 나가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나가시고 해서 나간 그 교회는 나가자마자 당회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처음 나간 교회는 나가서 2년 만에 배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 86명이 나갔는데 2년째 되는 해 벌써 배가가 돼가지고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새로 오신 가족들이
수평 이동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야 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아니고 진짜 초신자거나 그 86명들이 전도한 분들이나 그러겠네요. 한 10년 이상 교회 안 다니시다가 다시 나오시게 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주 오시거나 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 적어도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수평 이동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야, 그래서 굉장히 보람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나가서 2년째 되는 해 파타임 전사님 사례는 본인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끊고 첫 해, 두 번째 해에 이제 해프타임 사례 하시던 분도 끊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분 나가신 사례는 뭐 그 교회가 이제는 충분히 다 독립이 돼버리는 거네요. 책임을 질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척 사례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역시 여기도 85명 나가서 팬데믹 기간에 나가긴 했지만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한 해 나갈 때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85명씩 나간 거네요. 네. 86명, 85명. 네, 그렇게 나갔습니다. 와, 참 이 컨셉의 차이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거를 챙기기에 급급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솔직히 말해서 상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근데 뭐 글쎄요, 근데 뭐 제가 자랑하거나 뭐 멋있게 꾸미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제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수평 이동해서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좀 빚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뭐 깨지고 갈라지고 해서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오시는 건 환영하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재충전이 되셨으면 오히려 뭐 한 교회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좀 이렇게 허리가 두터워져야 건강해질 것 같아서 한 사역이었는데, 제가 뭐 토론토에서 한 사역 중에 뭐 그 연구소 사역, 그 다음에 분리개척 사역 정말 보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러브 토론토라고 그 봉사하는 그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러브 토론토. 러브 토론토라고요. 일단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는 캐나다도 의료보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부에서 뭐 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유학생이라든지 또 신분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교회에 있는 의사분들이 진료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또 한방 의료 치료도 해 주시고 교회에 계시는 그 변호사분들이 의료 법률 상담도 공짜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정신 상담도 연결해 드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민 정착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슈들로 어려운 분들 그 봉사 단체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비한인들을 위한 다른 그 에트닉 그룹을 위해서도 뭐 당연히 교회가 하는 사역이기도 했지만 노숙자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사무실을 두고 아예 그냥 딱 그 전임자가 있고 유급 직원이 있어서 봉사 단체로 이렇게 사역을 했죠. 야, 그럼 정말 로컬 커뮤니티를 서빙하는 하나의 그래서 non-profit 오르가니제이션으로 등록을 해서 교회랑 이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이사진들 만들고요. 완전히 별개로 이제 non-profit 오르가니제이션인 거네요. 교회에서 이제 후원은 재정적인 후원은 조금 하고. 근데 이제 이 사역이 잘 돼서 제가 떠나온 다음에 러브 밴쿠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밴쿠버에도 그런 단체가 하나 생기고 해서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참 감사하네요. 아니 목사님 여기 이제 뉴저지는 또 완전히 그 토론토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이제 새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경받던 전임자 정말 이 뭐 뉴욕 뉴저지 우리 허봉기 목사님은 뭐 정말 살아있는 성자라고 후배들이 또 모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서 좀 아무래도 스타일도 워낙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또
목사님 또 리더십도 좀 1.5세 리더십 다를 텐데 이제 이 찬양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그럼 앞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찬양교회는 전임 목사님이신 허봉기 목사님을 목회를 워낙에 잘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가실 때 제가 좀 그 불평을 했습니다. 네. 후임이 오기 전에 좀 망쳐놓고 나가셔야. 뭐 제가 할 게 있죠. 제가 그래서 가서 뭘 좀 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나가실 때까지 하여간에 사역을 참 잘하시고 교인들한테 존경받으시고 전적인 존경 받으시고 하셔서 일단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꿈이라 그럴까 목회자의 비전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그 교회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주입시키고 그걸 막 끌고 가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지금 해오던 사역들이 뭔지 좀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채울 수 있는 것이 뭔지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한 교육과 교육 그 G2G 코디아라는 단체인데요. 미국하고 캐나다의 그 이제 등록이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예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교회들마다 2세 전도사님, 교육부 전도사님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어지간한 사이즈가 있는 교회도 전도사님을 못 구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커리큘럼 작업은 계속 하지만 일단 내년에 그 공동 대표이신 이학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하기로는 2세들이 신학교 가는 그 숫자도 많이 줄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전사 찾기도 힘들고 해서 이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부장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1년짜리 설티피켓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신학 클래스들 하고 기독교 교육 클래스들 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전도사나 교육 목사로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뭐 BBS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교사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클래스도 좀 넣고 해서 1년짜리 뭐 말하자면 Director of Christian Education 정도 할 수 있는 설티피켓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수급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적어도 신학과 어떤 교육학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 공급하는 일꾼들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겠다고 제가 교회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기독교 교육 사역 그 다음에 그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 뭐 교회가 당연히 해야지 되는 일들 하고요. 러브 뉴저지 러브 뉴저지가 있어야 되는. 근데 이제 저희가 속한 지역을 좀 살펴야 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보도록 그렇군요. 하고. 목사님은 이제 뭐 조금 1.5세 사역자로서 목사님 언제 그러면 이민 오셨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셨고 또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미국에 이민 왔는데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 15년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게 이게 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게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는 저희는 다 그냥 고생 안 한 1.5세 잘 자란 그렇게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고민과 갈등도 많았고 그랬겠네요. 아픔도 많았고 제가 이제 간증할 때 가끔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와이오밍 주에서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서 은행원이셨는데
샤이엔 와이오밍에서 중국 식당 하나를 이민 와서 얼마 안 돼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을 때고 예. 그 중국 식당 요리사 셰프 하셨던 분이 그 지역에 하나 있었던 한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뭐 진짜 한인들도 안 살 텐데 거의. 예,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교회고 예. 얼마 안 되는 교인의 숫자의 교회였는데 그분이 한 분이 있던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분 따라 교회를 다녔죠. 네. 거기서 세례도 받고. 예. 근데 이 요리사 장로님이 저희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걸 알고 아유. 이 식당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 이러신 거예요. 야. 그래서 고스란히 가게 뺏기고 저희는 한국 사람이 없는 도시 가서 또 좀 살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했죠. 그랬겠네요. 예, 교회 장로라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네. 그랬는데 제가 목사까지 됐으니까 뭐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간증과 스토리가 있으시겠네요. 은혜이고요. 그럼 볼티모어로 처음 오신 게 아니군요? 목사님.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와이오밍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예. 뭐 그 한인들 없는 데 가서 저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네요. 어머니 모텔 청소하시고 아버지 예. 뭐 병원 청소하시고 아주 그 그렇죠. 티피컬한 이민자들이 한 퍼스트 제너레이션. 예. 그리고 한 분은 밤에 일하시고 그래서 서로 바튼 터치하고 그러고 사시다가 저하고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동네에서는 아이들한테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 좀 한인들이 있는 곳으로 오자 해서 그냥 동부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볼티모어로 오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냥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셨죠. 다시 처음부터. 예. 그래서 볼티모어 메릴랜드 쪽에서 저희들이 살았는데 거기 이제 흑인 동네에서 네. 그로서리 가게를 하셨어요. 예. 그렇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빚으로 그 가게를 시작을 하니까 사람 쓸 형편은 안 되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약해서 입원을 계속 하시고 이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장남인 네가 좀 집안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그 정도. 예, 그래서 이제 흑인 동네 그 가게에서 그로서리 예, 아버지랑 같이 하고 예. 그러면서 아침에 홀세어 마켓 가가지고 물건을 해서 가게로 오고 밤에 문 닫고 총 들고 예, 그러고 다녔는데 새벽에 홀세어 마켓에 물건을 하러 가면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고등학생 뭐 대학생 나이 또래 한인들이요? 예, 한인 2세들이 그때는 다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저와 같은 처지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부모님 돕고 이런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대학을 못 가고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열등 의식 이제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서 그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한인 교회 하나 기도실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냥 답답해서 그때 뭐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는 싫어했었던 때이긴 하지만 혼자 있을 곳이 그 기도실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네. 그냥 들어가서 뭐 그냥 자고 나오기도 하고 울다 나오기도 하고. 근데 거기 이제 예수님 그림이 있었죠.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만약에 저를 대학 가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이제 서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했죠. 간절한 마음에. 예, 그냥 대학 가고 싶고. 대학 가고 싶어서. 예, 그 하루 종일 그 가게에서 일하는 게 너무 싫고. 예,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홀세어 마켓에 오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 또 1.5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불쌍한 처지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그 이민교회 1.5세 2세들을 위한 교육 과정과 신앙과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소명을 관심을 가지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죠. 그랬군요.
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또 소명도 받으시고 또 볼티모어에서 또 결혼도 하시고. 그래서 아내는 이제 예. 그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지금도 예. 있습니다. 민족장로교회라고. 아유, 저 알아요. 민족장로교회. 어떻게 아시죠? 좀 알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 버지니아에 있었으니까. 예. 민족장로교. 궁서체로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근데 이제 아내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을 온 거예요. 가족 이민을. 그래서 민족장로교회 나오면서 같이 청년부 다니고 그래서 만나서 사귀고 결혼했죠. 그러시군요. 네. 야, 그렇구나. 와. 목사님, 그러면 지금 가족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제가 아들만 셋이고요. 예. 아들이 셋인데 셋 다 캐나다에 지금 그러겠네요.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막내가 3살 때 캐나다 가서 쭉 자랐으니까 걔네들은 캐나다가 더 편하고. 그러게 다 이미 성인이 이제 친구가 다 거기 있고 친구들도 다 있고. 그래서 큰 애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내년에 결혼을 하고요. 제가 토론토 있었던 교회 교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랑 사돈 이렇게 해갖고 중등부, 고등부 다 찬양팀 같이 하면서 자기들 만나서 사귀어서 가장 이상적인. 감사하죠. 결혼하고 둘째는 공부 쪽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캐나다 군대를 들어갔어요. 대학 다니다가 팬데믹 기간에 그만두고 캐나다 군대 들어가서 지금 군인 하고 있고요. 셋째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사 왔고. 아유, 뭐 다 키워놓으시고. 사실 그 예전에 목사님 그 떠나실 때 제 영상 봤을 때는 이제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기들 요만큼 나와가지고 막 처음 갔을 때 인사하는 그 영상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벌써 그 아이들이 다 커버리고. 그렇습니다. 야, 그렇군요.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혹시 설교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필라소피 혹은 또 어떻게 준비를 좀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설교보다는 이 티칭 쪽에 더 은사가 있다고 자차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수요일 날 성경 강해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정하면 쭉 계속 이어지는 단락별로 해서 쭉 설교를 해서 15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원고로 써놨거든요. 엄청나겠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도 그 자료를 보면 뿌듯하죠. 그렇겠네요. 거의 뭐 다 하셨겠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 정도는 그래도 어림없습니다. 그럼 정말 좀 세분하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붙잡고 거의 한 1년 반 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챕터 바이 챕터로 이렇게 거의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강해는 그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풀이하듯이 그러면서도 설교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 강해하면서 사실 뭐 교인들에게 설교한 부분보다도 제가 배운 부분이 더 많죠.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공부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 받고 한 부분이 크고요. 주일은 저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딘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는 교회 다녀본 적이 거의 없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미국에 와서 그렇게 시작했고 또 한동안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저희 가족 전체가 다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입장에 서 계신 분들, 좀 교회에 좀 삐딱한 시선과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또 이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하고의 공감대가 그냥 뭐 공감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메시지에 이제 그분들을 향한 어떤 위로 또 도전 이런 거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그렇군요. 야, 우리 목사님 참 오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야, 좀 특별한 또 삶이신데, 그 이제 막 시작하신 지 1년 정도 되신 거죠, 목사님?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번에 또 KPM 저희 선교회도 이제 같이 또 함께 동역하기로 하셨는데, 목사님 정말 우리 뉴욕에도 이제 참 어려움 처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번 위로와 또 격려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뉴욕, 뉴저지 지역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주위에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들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약하지만 또 우리 교계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또 충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또 뉴욕, 뉴저지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또 함께 지역교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